과거에는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로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를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의 중간 지점에 있는 회색지대를 만들자는 논의가 발생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정보의 개인정보성을 줄임과 동시에 법적 규제도 완화하여 이를 활용하자는 논의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간 지점에 있는 정보의 법적 취급에 관해서는 이유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유에서는 수도니머스 데이터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이유에서 정의하는 식별성의 의미와 수도니머스 데이터라고 칭해지는 중간 지점 형태의 정보의 개념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작업반에서는 식별 가능성의 요소로 단일성, 연결성, 추론성, 구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단일성이란 여러 데이터 중 특정한 하나의 데이터를 선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요. 연결성은 특정 개인과 데이터의 연결 가능성을, 추론성은 데이터에서 특정 개인을 추출할 수 있는 것을, 구별성은 데이터를 통해 특정인을 다른 특정인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개인정보에서 식별 가능성을 제거하는 과정인 de-identification이라는 과정을 거쳐 수도니머스 데이터와 어노니머스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제공해드린 그 슬라이드 26에서 29번 페이지를 조금 수정을 했는데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시게 변경하였습니다. 개인정보는 단일성, 연결성, 추론성, 구별성을 모두 갖춘 것인데 반해서 어노니머스 데이터는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없는 것으로서 이 어노니머스 데이터를 비개인정보로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지점의 정보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에서 연결성, 추론성, 구별성은 제거되었으나 데이터의 단일성은 여전히 보유하기 때문에 이 수도니머스 데이터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빅데이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 이 수도니머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정리하면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춘 개인정보에서 de-identification의 과정을 거쳐서 단일성만 남은 수도니머스 데이터와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제거된 어노니머스 데이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도니머스 데이터와 어노니머스 데이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도니머스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의 단일성을 보유하기 때문에 재식별화의 위험이 있으나 어노니머스 데이터는 어떠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복원 가능성이 없어진 정보로 식별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시스템에 직원들의 출근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영희라는 직원이 9시에 출근을 했고 철수라는 직원이 10시에 출근했고 혜윤이라는 직원이 11시에 출근했다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때 근데 이 영희, 철수, 혜윤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ABC로 처리한 정보가 바로 수도니머스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즉 ABC 자체로는 ABC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단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술을 적용을 하거나 다른 정보들과 조합 시 누구인지 알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노니머스 데이터는 완전히 개인 식별성이 없기 때문에 빅데이터 산업에서 상업적인 이용 가치가 낮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니머스 데이터의 경우 개인 식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산업의 핵심은 결국 이러한 수도니머스 데이터의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런 형태의 정보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도니머스 데이터와 같은 정보 활용에 대해서 규율하는 국내법상의 근거는 없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4호를 빅데이터 처리 근거 규정으로 해석하기도 하나 다수설은 이 4호를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법상 빅데이터 내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 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개인 식별성이 존재하는 수도니머스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은 실시하며 기업 내부적으로만 활용할 뿐 실제 상업화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처리에 관한 몇 개의 가이드라인은 존재하긴 하나 비식별화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여전히 빅데이터 활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2014년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나 비식별화의 개념과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비식별화 조치가 이루어진 정보가 사실상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규정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어 실무적으로는 유명무실한 가이드라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안내서의 경우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평가라는 개념을 통해서 비식별화된 정보 중 익명화가 된 정보와 적정한 수준으로 비식별화 조치가 이루어진 정보를 구분하기도 하였으나 이 안내서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어 활용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5년 9월 배덕강 의원 등이 빅데이터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활용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비식별화를 통한 활용임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며 비식별화 정도를 익명화 수준을 요구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어 이 법안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이유의 수도니머스 데이터와 어노니머스 데이터의 법적 취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기존의 EU 지침을 폐기하고 2015년 12월 15일 EU GDPR에 관해서 최종 법안 합의하였습니다. GDPR 최종안에서는 수도니마이제이션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가 정보를 하면 아무나 키값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추가 정보의 이용 없이는 정보가 특정 개인에게 더 이상 귀속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추가 정보를 식별되거나 또는 식별 가능한 사람에게 연결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추가 정보는 분리되어야 하고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EU GDPR 최종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이 수도니머스 데이터와 어노니머스 데이터를 법적 취급을 명시적으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니머스 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성을 인정해서 정보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나 어노니머스 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보호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EU GDPR 최종안은 수도니머스 데이터의 개념 정의를 신설하면서 수년간 논의된 수도니머스 데이터가 개인정보 유용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는 EU 작업반 의견에 의하면 이 수도니머스 데이터의 의미가 더욱더 명확해지는데요. 데이터 자체의 단일성은 있지만 개인과 데이터의 연결 가능성을 감소시킨 정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EU에서 이 수도니머스 데이터의 개인정보성을 인정을 한다면 빅데이터로 전혀 활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EU는 수도니머스 데이터의 개인정보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술적, 관리적 조치하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3-4 항목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EU는 중간 형태의 정보의 개인정보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정보 주체의 권리와 데이터의 활용을 조화시킨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